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과 마찰을 빚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6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만납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라고 재차 요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을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범보수 진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들 간에 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네, 대선이 이제 2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로 큰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삼각 공방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결국엔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 측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일단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만남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만나기로 전격적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겠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단일화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가겠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공식적인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만 당이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큼 당에서도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느꼈던 것이겠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사실 국민의힘 공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거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마치 물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올렸다가 끌어내리는 모습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지금 선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형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못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될 주체도 김문수 후보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계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 했거든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가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경선 과정에서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활용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아요. 이 당이 어떻게든지 당이 관여를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만은 당연히 관여를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주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 본인이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오늘 6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6시도 늦다고 봅니다. 왜 6시에 봅니까? 지금 당장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두
두 분이서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단일화에 서로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하든지 담판을 하든지 빨리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뭐 당초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의 영남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예.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 본인이 밀려서 쫓겨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에 맞서서 혼연일체가 돼서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당 지도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지금 싸우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11일 이전까지 안 되면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뭐 최후 통첩성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후보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ARS로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시기 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거는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나아가서 전국위원회도 소집이 예고돼 있고 예. 또 전당대회도 소집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가 뭐냐면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한독수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1박 2일간의 TK, PK 일정 6시간 만에 급거 상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놓은 것이 후보가 모든 단일화는 주도한다. 예.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에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만나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만남이 과연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본인이 이 단일화 주도권을 잡겠다. 계속해서 끌려가지 않고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론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도 그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러고 회피하고 있다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아니다. 나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 두 가지 포석이 담긴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담판도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결과로 끝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는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하겠다면서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가 됐다면서 이 요구를 거절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론에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우리 당의 공식적인 후보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 시간만 버티면 시간 끌기만 하면은 본인이 당연히 후보인 것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단일화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연히 하고 싶은 것이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 당연히 여론에서 우세한 거고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두 분 다 비등비등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단일화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후보가 정말 국가 미래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이 토론을 해야 될 때입니다. 토론을 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래야 네. 되는데 지금 후보를 두고 서로 양쪽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지금 사실 여론을 들어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떠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지금 자신들이 앞날을 자기 권력을 생각해서 될 때가 아니에요. 예.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생각하고 미래를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를 생각해도 당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게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물러나온다든가
후퇴를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앞에 국민들에게 보여져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한번 대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지난번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하고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반성하고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는 결국 지연작전 하면은 한덕수 후보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 조직이라는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대략 이번 대선에 소요되는 자금이 58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하루에 수억 원씩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한덕수 후보는 개인이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에 조기에 후보 단일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혼자서 나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맷집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도 20일 만에 중도 하차했거든요. 특히 이제 관료들, 뭐 고건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관료들 같은 경우는 이 정치인들처럼 뭐 잡초처럼 그런 뭐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 낙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연작전을 펼치면은 결국은 한덕수 후보는 중도 사퇴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빨리 만나자, 뭐 조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오늘 만나서 단판에 의한 후보 단일화 방식.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판에 의해서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식으로 끝났잖아요. 지금 이거를 김문수 후보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방식을 한덕수 후보는 원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이제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리얼미터하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하고 거기 보면은 거의 2배 이상으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몽준식의 여론조사에 의한 이 단일화 방식을 원하는데 그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도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 한덕수 후보도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만나가지고는 제가 볼 때 완전 결렬되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단일화를 위해서 더 만나서 더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상의 결렬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11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12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2야당이면서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잖아요. 근데 선거 운동 시작이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중앙선대위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해체시키겠다라는 그런 시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돼서 김문수 후보도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면 기호 2번을 국민의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막 580억을 쏟아붓잖아요. 그럼 이걸 보전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딜레마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11일 날 한덕수 후보도 등록을 한다 후보.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결국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쪽으로 간다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이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빅텐트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단일화가 우선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하기를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후보 측은 원할 텐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네, 오늘 중으로 어쨌든 담판을 하든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오늘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 하면 됩니다. 네. 토요일 날 발표를 하고 일요일 날 등록을 하면 돼요. 반드시 오늘 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판을 한다 그러면은 둘이 담판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오늘 안 해도 되죠. 내일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가 하는 건 두 후보가 만나서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반드시 오늘까지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만남을 갖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는 그동안의 일정에서 손학규 전 지사 그리고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연 확장 또 빅텐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일화가 우선되지 않는 빅텐트 구상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뭐 물거품이죠.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빅텐트의 기본 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둥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문제고 지금 이제 빅텐트라는 것도 과연 실체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빅텐트라 하면은 그 안에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기둥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을 가지고는 뭐 빅텐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 두 사람 다 국민의힘의 사람이고 또 내란의 뭐 옹호 세력이냐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빅텐트와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는 개헌의 빅텐트다라는 예. 이제 개헌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주요 대상을 보면은 이낙연 그리고 손학규 그리고 또 뭐 이준석 이 정도 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정치 공학적인 빅텐트는 나는 참여할 일이 전혀 없다라면서 독자 완주 가능성을 얘기를 했죠. 이준석 후보가 독자 완주를 얘기한 이유는 본인은 지금 40대 기술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자 대결에서 대략 한 7% 정도 나오는 그런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완주를 하면 대선에서 보수가 패배를 하면 다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범보수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빅텐트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참여 대상 두 사람이 이낙연, 손학규인데 이낙연, 손학규 이 두 사람은 뭐 호남이라든지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배신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후보가 주장하는 뭐 개헌 빅텐트라든지 또는 뭐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빅텐트 예. 이것도 결국 이름만 있고 용어만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빅텐트 속에는 개헌이라는 난로가 있죠. 난로가 있는데 저는 이 개헌 이번 선거는 개헌 대 반개헌의 구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가 지금 임기 3년을 단축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그리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이런 과거의 그 국가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더 국가 불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후보자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권력이 눈앞에 손 위에 얹혀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개헌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 민주당은 반대하겠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개헌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만큼은 이제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반론구 차원에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개헌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87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헌에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뭐 두 사람 패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여론조사 보면 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번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은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내란 종식이 더 시급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의 이 개헌 주장의 진정성이 입증이 되려면 한덕수 후보가 총리 때 개헌에 대해서 역할과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3년 정부 때 개헌이라는 괴짜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국정 공백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국정 공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이 갑자기 또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대선용 빌공짜 공약에 불과하다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청취 중인 이재명 대표가 충청 지역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조봉암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관련 언급을 좀 꺼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이 언급을 한 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메시지를 낼 타이밍이 됐다라고 분명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굉장히 이 사법부의 이재명 죽이기식의 초스피드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에서 뭐 통상적인 전원 합의체 절차,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그야말로 뭐 이틀에 2번을 열어가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심도 결국은 내려가자마자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을 바로 잡아버렸거든요. 소환장도 발부하고. 그런데 그 날짜가 15일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15일이라는 것은 결국 대선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사법살인.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적인데 결국 이제 사형이 바로 집행이 돼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이 선고가 됐죠, 내란으로. 예. 그래서 결국 자신도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사법살인의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첫 공판기일이 15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당에서 공식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11일 자정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공판기일을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해서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어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할 말입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본인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소신을 얘기한다. 이것은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옳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당장 사법살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얘기한 것은 당신은 지금 후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 자기의 그 원고 세력들을 보고 대법관을 갖다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자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장을 탄핵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도 열리지도 않는데 재판장을 탄핵하겠다는
아니 그래서 재판을 갖다가 못 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이 지금 대통령을 배출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한쪽에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벌이면서 이런 행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코 절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과할 정도로 지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단체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나라가 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대선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사법부가 대선 한 복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유력 주자 그것도 압도적인 1위 주자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전형적인 이 사법의 정치화인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주권자고 지금 대통령 후보는 대법원에서 뽑는 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뽑는 게 아니고 국민이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예. 이 대법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쳐서 유무죄를 판단을 내렸다면 그건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기고 판례도 어기고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내규도 어기고 그러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 재판이다. 대선 개입이다라는 네. 비난을 받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은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헌법 116조를 보면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문화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5번의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판부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에는 수사도 중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꾸로 이걸 몰고 가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은 것은 11일 자정까지 연기를 해라. 대선 이후까지. 만약에 연기를 하지 않겠다면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죄를 짓지. 재판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두 분 말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의 표정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